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제 영상에 이어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어제 제가 그 제목에서 썸네일에서 전세계 자산의 0.001%도 안 되는 작은 암호화폐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금운동님이 이제 수정을 해주셨어요. 전세계 자산이 1000경이라고 치면 0.001% 정도 될 것 같네요. 0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썸네일하고 그 다음에 제목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40조 정도 되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서 1000경이라고 하면 0.0014% 정도 됩니다. 여기서 예전에 그 2016년도인가 17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총이 한 10년 뒤에는 1경 정도 되는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그건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는 잡았다고 보고,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될 거라고 이제 보는데, 기간적으로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1경이라는 시장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0.0014%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80배에서 뭐 100배, 그냥 0.001%라고 하면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내가 진짜 잘못된, 어떻게 보면 스캠, 아니면 개발을 안 하는 그런 코인에 100% 몰빵해서 그 암호화폐가 영원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포트폴리오만 전반적으로 어떤 평균에 가깝게 짜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 100배 정도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1경을 얘기를 했었는데, 전 세계 자산이 이제 1000경이잖아요.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게 앞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디지털화 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리플이라든가 스텔라는 지금 우리가 기존의 이제 법정화폐들의 일정 부분 역할을 대체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1경보다 저는 더 큰 금액, 그러면 1000경의 1%만 되더라도 10경입니다. 10경. 그러면 지금 사이즈에서 사실 100배가 아니라 거의 1000배 정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뭐 단위가 하나 틀리긴 했지만, 그만큼 이 시장이 아직까지도 작은 시장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장이 그만큼 작은 시장이다.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작은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냥 그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으로 이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너무 이 시장이 이제 벌써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모든 데이터들을 다 토큰화하고 디지털화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예. 어제 이어서 그 네이선 팡님이 써주셨는데, 정보 하나를 공유합니다. 저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미니, 로빈후드 이렇게 거래소를 이용합니다. 뉴욕에 사시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래소 정보가 없는 듯 해서요. 코인베이스는 저는 현재 XRP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XRP를 받아들여서 코인베이스 일단 프로에서는 XRP 이제 거래가 가능한 걸로 알고요. 코인베이스 프로와 이제 코인베이스가 있는데, 아마 계정 하나로 두 사이트 다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와사비님이 둘 다 이용 가능하고, 이왕이면 코인베이스 프로를 이용해라. 코인베이스는 수수료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간편 결제, 간편 구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매 마진이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수수료가 비싸니까 되도록이면 코인베이스 프로를 이용하시는 게 이제 좋을 듯하고, 현재 일단 코인베이스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이제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입출금은 가능한데 페이팔과 은행계좌, 그리고 와이어 트랜스퍼, 그리고 직불카드 이렇게 가능하고, 여전히 이제 입금과 동시에 상품 구입은 가능한데 출금은 7일에서 15일 정도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거. 우리나라도 뭐 48시간인가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소별로. 처음 내가 이용을 할 때 입금한 이후에 바로 출금이 안 되고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로 이제 출금이 안 되고 48시간 또는 뭐 그 이상 72시간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또 출금을 할 때 금액도 금액별로도 제한이 있어요. 내가 금액을 좀 더 높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내 그 신용 등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보안 등급을 올려야 됩니다.
보안 등급을 올려서 개인 정보를 충분히 다 제공을 하고 했을 때 그때 출금 금액도 원하는 만큼 출금할 수 있다. 뭐 맥시멈까지 각 거래소별로 제한하는 맥시멈까지 출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제미니 거래소도 뭐 이제 코인베이스와 이제 비슷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는 바로 이제 사용 허가도 빠르고 바로 가능한데 카드와 은행 계좌 연결 그리고 타 거래소에 비해서 가입 절차는 편하다. 근데 암호화폐를 거래하길 바라면 아이디 인증을 따로 하라고 해서 인증했으나 한 달이 다 되어가도 뭐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뉴욕에 거주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간 제한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외 거래소에서요. 그리고 바이낸스도 보시면 이제 트레이딩은 주로 여기서 하시는데, 얼마 전 크레딧 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을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뉴욕에 사는 사람은 또 제한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되도록이면 크레딧 카드로 이용해서 암호화폐 구입하시는 거는 비추입니다. 왜냐면 크레딧 카드로 보통 암호화폐 구입하게 되면 그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실제 이제 법정화폐 입금해서 하시는 것보다 아마 대부분이 비쌀 겁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이용해서 하시는 거는 되도록이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뭐 바이낸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코인베이스에서 법정화폐 달러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을 사서 그 코인을 이제 보내서 거기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뭐 바이낸스 이더마켓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전 낫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이제 최근 암호화폐 입문기라고 쓰신 거 보니까 박장군의 저축어들 암호화폐 입문기를 장황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시겠다고 해서 전생에 또 나라를 구하신 분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아마 시장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오름차님이 써주셨는데 아마 차오름일 것 같은데, 일단 오름차님이라고 일단 읽겠습니다. 오름차님이 써주셨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의 상태가 심각하네요. 미국의 빚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상태에서 중국 증시 그리고 부동산 등을 폭락시킨 뒤에 헐값에 사들인 다음에 수익을 내서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안화 빚을 진 회사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중국이 이대로 흔들려 버리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자본 또한 빠져나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여파가 클지 궁금합니다. 예, 글로벌이 금융으로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뭐냐면, 유로존의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프랑스 아니면 영국 브렉시트가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뭐 영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사실 큰 걱정은 없다라고 이제 어떤 정부 관계자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를 보고 제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오름차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처럼, 만약에 중국이 위기를 겪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중국 부동산 회사가 우리나라 제주도에 리조트 아니면 호텔을 건설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달러 빚을 써서 건설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회사가 막상 이제 달러 빚을 빨리 위안화가 이제 약세가 되고 달러가 1달러가 7위안을 넘어가면서 빨리 그 위안화 이제 달러 빚을 갚기 위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매도가 안 되는 거죠. 매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리조트 같은 경우 이제 막 건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고,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건설 중인 뭐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다 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호텔들을 굉장히 싼 값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변의 시세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주변 제주도라고 하면 제주도 어떤 뭐 호텔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시세를 다 떨어뜨린다. 그렇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주변에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느꼈던, 이미 다 완공이 되고 잘 돌아가던 이런 호텔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만약에 대출을 은행에서 딱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호텔인데 그 호텔 가격 가치가 뭐 70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금액을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담보 금액을 요구하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실제 뭐 정상적으로 호텔을 유지하고 있던 그 호텔주 입장에서도 갑자기 그 목돈이 들어갈 돈이 없다라고 하면 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또 호텔을 매각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단순 중국의 어떤 문제, 단순 뭐 유로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나라까지 반드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얼마만큼 내가 준비를 해서 타격을 덜 받을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조금 공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코인 네오나 비트코인 캐시, 비트베인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양털 포함 가죽까지 이제 벗겨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용인해 준 것이 미중을 초월하는 세력이 피아트 머니를 버리고 암호화폐로 이동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이 정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기존에 이제 중국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친중 반미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란, 터키,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보통 이제 친중, 그리고 여러 나라들도 있어요. 뭐 캄보디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친중 성향이 이제 강한, 그리고 1대1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환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보통 그 나라들의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자국 내에 있던 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와 그 다음에 ICO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금지시킨 이유는 자기네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저는 뺏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이제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배제하고 자국 내에 따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마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그 뭐 볼리바르가 있고 법정화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따로 페트로라는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어내서 사용을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죠. 왜냐면 그 국가에서 발행한 볼리바르도 믿지 않는데, 국가에서 또 암호화폐라고 해서 페트로 발행했다라고 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발행한 그 볼리바르라든가 페트로는 다 퇴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국민들,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돈은 뭐냐? 현재 달러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더리움, 이런 대시라든가 이런 코인들을 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뭐 물론 빈민들이 많지만, 그 베네수엘라 지금 현재 이제 못 살고 있는 그 베네수엘라에도 부자들 있고요.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자신들이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베네수엘라 어떤 경제학자가 자기는 자기의 모든 자산을 뭐 비트코인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베네수엘라에서 좀 돈 좀 있고 좀 기존에 뭐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미 돈을 바꾸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지금 친중 반미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뭐 중국이 일단 주도적인 세력이 중국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벌리고 있는 일들이 미국이 이제 중국을 잡기 위해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베네수엘라가 겪는 그런 일들을 비슷하게 겪을 것이다. 그 정도의 차만 있는 것이지 비슷하게 이제 겪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 있는 자산가들, 중국의 기득권 세력, 뭐 군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고, 뭐 공산당 당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산을 찾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달러가 7위안을 넘어가서 위안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때 그런 자산가들은 당연히 달러를 먼저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달러나 금은. 근데 금은 내가 이제 이거 공항을 갖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돈이 뭐 공산당 당원인데 간부급으로 높은 직책에 있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위안화로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갖고 나갈 거냐는 거죠. 달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부피가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현찰로 바꾼다고 하면요. 근데 만약에 뭐 외국에 어떤 계정을 만들어서 한다? 이거는 또 노출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위급이라고 하면 그 직책이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싫다고 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자기 어떤 신분을 숨기면서 하기에 용이한 게 뭐가 되겠느냐?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또는 뭐 비트코인 캐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크코인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그 금융 세력이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림은 친중 반미 세력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발적으로 그 국민들이 거기에 돈이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우리나라라든가 뭐 일본 아니면 이제 유로존의 그 미국과 그 금융 세력들의 어떤 말을 잘 듣는 나라들은 사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야 이제 이거 앞으로 니들 써라라고 하면 당연히 알아서 이제 쓸 테니까 그 부분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예, 그렇게 이제 한번 큰 그림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큐댕님이 써주셨는데 나노레저 메모리 불량이 생기거나 5핀 불량이 생기면 AS 가능한 건가요? 리커버리라는 게 어차피 하드웨어 불량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그 자산의 복구는 자산을 복구하는 거, 그 나노레저에 들어가 있는 자산 복구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하드웨어가 불량이 나도 상관없고, 그 24개 단어만 적어 놓으신 것만 제대로 보관하고 계시면 새 기계를 사셔서 새 기계에다 다시 입력하시면 그 자산이 이제 복구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은 그 블록체인 상에 지금 장부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기계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나노레저 회사 사이트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 상에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건 어제 송기봉님 내용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요소님이 어제 제가 이제 주식 바닥과 부동산 진입 시기를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경매로 이제 주인이 2번 바뀌어야 되는데 그 2번 바뀌어야 제 주인을 찾아간다는 말이 이제 좀 이렇게 딱 공감이 되셨나봐요. 근데 예전에 제 가까운 지인분의 이제 부모님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보면 정년퇴직하시고 이렇게 부동산 원룸을 저도 했는데, 분명히 이제 좋은 타이밍에 팔 수 있었지만 안 팔고 있다가 이게 이제 갑자기 돈줄이 막히는 거죠. 거기서 같이 이제 동업했던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서 또 전세금들이 돈 나가면서 이 전세금 나가는 거를 먼저 어떻게 보면 땡겨 쓰다 보면 이 부분에서 원래는 바로바로 이제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받던 전세금들, 예를 들어서 뭐 총 건물이 10억짜리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서 내가 보증금으로 받은 전세 금액이 뭐 한 5억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5억 정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금액 자체가 이제 다운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음 나갈 사람한테는 내가 5억이 아니라 뭐 3억밖에 못 받는다거나 전세금 보증금으로요, 아니면 뭐 2억밖에 못 받는다거나 이러면 제가 3억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그 5억은 사실 빚인 거예요. 그게 내 돈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제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을 이제 못 주게 되면 결국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갖고 있던 건물을 싼 값에 팔 수밖에 없고, 원래 내가 제값에 충분히 팔 수 있던 부분도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최악인 구간에 항상 팔게 돼 있습니다. 최악인 상황에서 강제로 팔게 돼 있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중국 시장이 지금은 중국이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저는 이제 어떤 기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완전하게 위기에 몰려서 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두 손 들고 야 그냥 니들 알아서 처분해줘 나를,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내가 쓸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막으려고 이제 드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은 사실 어찌됐든 자신들이 쓸 카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금리 인하도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급 준비율을 좀 더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 미중 무역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자본시장을 개방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그림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만약에 자본시장을 개방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코너에 완전히 몰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 IMF 맞을 때 우리나라가 IMF에 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개방하고 부동산도 니들이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돈만 빨리 빌려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을 벌렸던 것처럼 그렇게 저는 중국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제 박상현 님이 써주셨는데, 미국 주류 언론의 가짜뉴스와 민주당의 만행이 이제 궁금하다면, 미주중앙일보 원형 소개 오베드, 이렇게 해서, 예, 검색을 해보라고 했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아마 중앙일보 이제 뭐 기자님이신가봐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 미주에 있는 중앙일보 기자님이 이렇게 쑥 써주셔서 아직 뭐 다 보진 않았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잠깐 이제 보다 말았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을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리진 않지만 일단 저는 정치적인 것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쪽만 듣다 보면 사실 이쪽 얘기가 다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반대편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어떤 사항, 팩트를 가지고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얘기가 완전 다르고 보는 시각 자체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게 이제 경제 이런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있는데 누군가는 야 여기서 더 빠져야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다양한 시각이 항상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만약에 난 중앙일보 기사는 안 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얘기로 주장을 하는지 나는 한겨레 쪽 좌파들 거는 안 봐 이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뭐 JTBC가 안 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어떤 이야기가 더 객관적으로 이제 들리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는 있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동님 얘기해 주셨던 거 아까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이제 김도우님이 써주셨어요. 오늘 문득 든 생각인데 현재 달러처럼 원유나 세일가스 같은 에너지 관련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코인으로 리플이 채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단일 통화에 지들 마음대로 무한 발행도 가능하고요. 참고로 저는 리플은 소액 투자 중이고 말씀대로 이제 비트코인은 50% 투자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리플이 이제 무한 발행 가능하다. 저는 이제 1000억 개로 이제 알고 있는데 1000억 개로 알고 있고 이제 수수료가 일단 송금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수수료로 오히려 이제 개수가 조금씩이라도 이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무한 발행이라고 알고 계신 게 매달 뭐 나오는 그 10억 개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1000억 개 안에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발행이 된다라기보다는 1000억 개 안에서 그 물량을 푸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만약에 리플이 진짜 에너지 관련된 원유 결제 코인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은 이제 지금 사실 이 가격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그럼 $100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결제를 하려면요. 그리고 이제 저스티스리 님이 벡트는 7, 9월이 유력해 보이지만 상승 모멘텀이 이제 확실한 때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연말 11월에서 12월이 아마 유력하다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올해 연말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그 벡트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기간보다 한 1년 정도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 올해 말까지라는 게 지난번에 그 영어 해석에 관해서 이 해석을 어떻게 레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이후에 언제든지라고 하면 사실 그냥 올해 안에라도 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준비가 되면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거를 올해 말이다 라고 해석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그 정보가 그때 그 영문 그 뭐였죠? 주식 평가했던 뭐 어떤 그런 재무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때 벡트 회장이 스프레처 회장이 얘기했던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라고 하면 아마 그거는 이제 영어 해석에 따라서 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인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결론 내린 부분은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올해 안에 타이밍이 됐을 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그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인 참수님이 이제 로또 4등이 당첨돼서 치킨 사 먹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로또 4등 당첨 금액이 저도 한 2번 정도 됐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그때 아마 한 4, 5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리플 한 개가 로또 한 4등 정도 5등을 넘어서 5등이 5,000원이잖아요. 5,000원 넘어서 4등 정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한 5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치킨, 리플 한 개 팔아서 치킨, 한 2마리 시켜서 가족끼리 먹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뭐, 김민우 님도 그러고, 뭐, 이제, 아까, 한 분 더 계셨는데, 퀀트 님도 그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리플 가격 예상했던 부분, 올해 7월 말에, 절대 이제 10,000원은 못 갈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절대라는 사실 그런 건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뭐가 안 된다. 이거는,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거 뭐 100%, 그러니까 100%는 없는 거고, 뭐, 단 0.1%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절대 100%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제 모든 전 재산을 가게 되면 드린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왜냐면 전 재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시겠지만, 뭐, 저야 이제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뭐, 김민우 님도, 뭐, 이렇게, 충분히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7월에 많은 거는, 10,000원은 가는 거는 리플이, 불가능하지 않냐. 현실적으로, 1,000원도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번 한번 생각해 보시면 300원에서 거의 900원 가까이 올라갈 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도 거의 이제 200원대에서 놀다가 4,000원, 거의 이제 20배 넘는 상승을 했던 게, 거의 한 달 만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 준비만 된다라고 하면, 저는 7월이면, 5월달부터 만약에 상승이 시작된다. 리플이. 그렇다고 하면 7월달이면 충분히, 10,000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 시장이다. 물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런 큰 상승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 부분에서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희망의 로를 이제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송기봉님 이 기사,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위안화 약세이고, 15년 당시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 1조가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지 소로스가 참패를 했죠.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어제 그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4조 달러 정도 되는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1조 달러 정도, 14년부터 16년도까지 1조 달러를 투입을 해서 막았습니다. 7위안을 넘지 못하게. 이때 이제 조지 소로스와 그 헤지펀드들이 동시에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근데 막았죠. 막았고 이제 막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지 소로스가 아마 거의 1조 원 넘는 금액을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번에 중국이 이제 3조 달러 정도 돈이 남아 있는데, 이 3조 달러가 그러면 충분한 금액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그 달러 대 위안화 차트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그 1조 달러를 투입해서 막은 그 위안화 그게 사실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다시 실제로 그 헤지펀드가 공격을 해왔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이제 중국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위안화, 그리고 위안화를 빨리 이거를 달러로 교체해서 달러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이 수급이 몰린다라고 하면, 그때 이 3조 달러, 이 돈은 금방 바닥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은 야, 이 정도 외환 보유고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IMF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모든 그 외국계에서 돈을 빌려줬던 그런 외국 어떤 투자은행들이 대출금은 상환을 요구합니다. 대출금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업들이 기존에는 이제 만기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달러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그 만기 연장을 안 해주겠대요. 돈으로 달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돈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구하는 거죠. 서로 구하다 보니까 달러 값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외환 보유고도 순식간에 이제 바닥날 수 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훼손된 상태이기에 이미 이제 훼손이 됐죠. 그래서 이제 또 훼손됐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사면 초과예요. 위안화 절상도 힘든 거고 위안화 절하도 힘들다. 절상을 하면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이미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위안화가 절상돼서, 만약에 지난번에 그 플라자 합의 때처럼 일본 N이 이제
절상됐던 것처럼요. 2배 이상 위안화가 만약에 절상돼서 1달러가 한 3.5위안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중국 수출 기업들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이제 200원 되는 거고 1000원짜리는 2000원 되는 겁니다. 뭐 만원짜리는 2만원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기존에 내가 사던 물건값이 1000원인데 이게 2000원 됐으면 사기 싫은 거죠. 그러면 야 차라리 우리나라 미국 메이드 인 USA인데 보니까 1,500원이에요. 야 이거 사자.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 야, 이거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수출 기업들이 이미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상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장 회사들 중에 30%가 지금 적자를 봤습니다. 30%가 적자가 아니라 거의 30% 가까웠네요. 적자를 받고 지금 그 기업의 이제 이익들이 이미 이제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맞물려서 만약에 그 위안화 절상까지 가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 절하도 힘든 겁니다. 지금 얘네 입장에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가만히 있어도 그 생명 연장만 하는 거지 그 인공호흡기 떼면 지금 6위안에서 7위안 사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공호흡기 떼는 순간 위험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공호흡기를 대고 있어도 각종 의료 장비를 총동원해서 인공호흡기 대고 이렇게 해도 만약에 여기서 위안화가 절상되거나 급격히 올라가서 절상되거나 절하된다.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이제 치우쳐지게 되면 중국은 둘 다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피도 눈물도 없는 소로스가 이번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1조 원 정도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소로스는 내가 그때 손해본 금액 다시 돌려받으려고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헤지펀드를 동원해서 중국 몰랑에 이제 배팅을 할 것이고 트럼프를 소로스가 조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7위안 근접하면서 외국인 자본 이탈 가속화로 외환 보유고는 이제 거덜나고 초토화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물론 절상도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위안화 절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절하러 가게 되면 아마 그때는 진짜 탈탈 털릴 거다. 자기들 갖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들도 다 어떻게 보면 미국 자산가들한테 그 금융 세력에 뺏기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IMF 때 우리나라가 그 금융 세력이 우리나라 알짜배기 회사들 싹쓸이 해가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알짜 부동산들 싹쓸이 해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미국 금융 세력이 똑같은 그런 것을 이제 중국에서 하려고 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정보 같이 공유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